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누르면 1시간 뒤 집 앞에 신선한 채소가 도착하는 시대. 우리는 마트에 갈 시간조차 아까워하죠.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인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조금은 불편하고 시끄럽고 복잡한 그곳, 바로 시장으로 향하는 걸까요? 클릭 한 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한국 시장에만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시장, 즉 시장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교환하던 작은 장터에서 시작되었죠. 조선시대에는 전국 각지에 5일장이 서기도 했어요. 닷새에 한 번씩 열리는 시장이라는 뜻인데 이날은 동네의 가장 큰 축제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시장의 모습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어려웠던 시절,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삶의 터전이자 이웃과 소식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고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건 바로 소리예요. 자, 골라 오늘만 이 가격. 싱싱한 생선이 왔어요.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는 시장의 활기찬 배경음악이죠. 처음엔 조금 시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느새 그 에너지가 즐겁게 느껴질 거예요. 다음은 눈이 즐거워질 차례. 제철을 맞은 과일과 채소들이 저마다의 색깔을 뽐내며 쌓여 있어요. 빨간 고추, 초록색 시금치, 노란 참외까지. 마치 자연이 만든 팔레트 같죠? 마트처럼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서 더 생생하고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고소한 기름에 지글지글 붙여지는 빈대떡, 매콤달콤한 떡볶이,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까지. 시장은 거대한 맛집 지도와 같아요. 시장 음식의 진짜 매력은 즉석에 있어요. 방금 만든 따끈한 음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맛보는 즐거움. 플라스틱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누어 먹는 경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한국 시장에는 가격표가 없는 가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흥정을 통해서죠. 사장님, 조금만 깎아주세요 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 에이, 그럼 500원만 깎아줄게 하는 대답이 돌아오는 시기예요. 물론 흥정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재미있는 소통 방식이죠. 물건값 몇백 원을 깎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는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한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정이 등장합니다. 정은 사랑이나 우정과는 조금 다른 한국인 특유의 따뜻하고 끈끈한 감정을 뜻해요. 그리고 시장에는 이 정이 넘쳐나죠. 예를 들어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면 더 먹어 하면서 한 움큼 더 집어 봉지에 넣어주는 것. 이걸 덤이라고 불러요. 덤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오늘도 고생 많았으니 넉넉하게 드세요 하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 바로 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시장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1990년대부터 등장한 대형마트 때문이었죠. 넓고 쾌적한 공간, 깔끔한 포장,
정찰제 가격, 그리고 거대한 주차장까지. 시장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경쟁자였어요. 사람들은 점점 시장보다 마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날 흙탕물을 밟지 않아도 되고 덥거나 추운 날씨에 고생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시장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쇼핑,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됐죠. 이제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대로 시장은 사라지는 걸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불편함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나 눈,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날씨와 상관없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저분했던 바닥은 깨끗하게 정비했고 공용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바꿨죠. 현금만 받던 가게들은 이제 신용카드는 기본이고 스마트폰 간편 결제까지 가능해졌어요. 시장은 현금만 된다는 건 이제 정말 옛말이 된 거죠. 심지어 일부 시장에서는 자체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어요. 시장에서 산 신선한 재료를 집까지 편하게 배달해주니 무겁게 들고 갈 걱정도 없어졌죠. 시장의 아날로그 감성에 디지털의 편리함을 더한 거예요. 이런 노력 덕분에 시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을 보는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시장은 힙한 장소가 되기도 해요.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 거죠. 광장시장이나 통인시장처럼 어떤 시장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어요. 이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기 위해 시장을 찾습니다. 결국 시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욱 강해졌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편리함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온기, 즉 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시장의 상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그 동네의 역사가이자 나의 엄마 아빠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이웃이기도 하죠. 오늘 저녁 메뉴가 고민될 때 오늘은 이 생선이 좋으니 이걸로 조림해 먹어봐 하고 추천해주는 곳.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 아이고 많이 컸네 하며 사탕 하나를 손에 쥐어주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은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우리에게 관계와 이야기를 줍니다. 물건과 함께 상인의 넉넉한 인심에 이웃의 따뜻한 미소를 함께 담아오는 곳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여전히 시장에 갑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그곳에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런 특별한 공간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이렇게 조금은 불편하고 오래된 장소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꼭 시장에 들러보세요.